일본의 유명 앵커 미야네 세이지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4.15 총선 결과를 정리한 서울특파원의 보도를 접한 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했는데 일단 편안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사태 대응 성공 여론으로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대응도 일본 정부는 주시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상황을 서울특파원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73%는 치료를 받아 완치된 상황이고 감염자는 하루에 900명 이상까지 늘어난 적은 있지만 17일 기준 감소세를 보이며 신규 감염자는 22명이다 라고 서울특파원이 전하자 미야네 앵커는 한국 전체에서요? 라고 물었고 특파원은 한국 전체 22명입니다. 꽤 적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미야네 앵커는 한국의 이번 사태 전국 신규 확진자 수를 전해 듣고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4월 15일부터 일본의 이번 사태 확진자가 나흘째 하루 500명대를 기록하며 상황이 급변한 터라 나아진 한국 상황과 상당한 대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 대유행 초기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취급받던 나라의 수도 서울이 현재까지 락다운과 같은 상황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봉쇄했는데 거기에 재양성된 사람 수가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상황인가? 라고 물었고 특파원은 17일 기준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2명이다. 앵커가 말한 것처럼 치료가 종료된 사람 중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1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2명이라는 소식에 미야네 앵커는 감탄사와 함께 한국 전체에서인가요? 라고 재차 물었고 특파원은 다시 한국 전체에서 22명이라고 재확인시켰습니다. 미야네 앵커는 서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서울의 길거리 상점은 어떤 상황인가? 경제활동도 보통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특파원은 서울은 한 번도 락다운, 이동제한 조치와 같은 상황은 된 적이 없다. 감염자는 국소적으로 증가했지만 상점들은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직접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곳을 제외하곤 문을 닫은 곳은 없다며 서울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파원이 전한 서울의 분위기에 앵커는 상당히 놀란 기색으로 그렇다면 모두가 평소와 같이 직장도 가고 가게도 열고 있는 상황인가? 라고 재차 확인했고 특파원은 그렇다. 일단 정부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라고 하고 있으며 집회나 회식,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자유롭게 외부로 나가거나 일하러 가고 외식도 가능하며 경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일본은 ICU, 집중치료시설협회 등 의료 붕괴라고 이야기한다. 서울에는 의료 붕괴나 집중치료시설 부족 등의 상황이 없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특파원은 그렇다. 일시적으로 감염자가 늘었던 대구 등은 의료 붕괴 직전까지 갔지만 지금은 설명한 바와 같이 회복한 사람이 꽤 늘어나 입원한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꽤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입원 환자에 대한 여유가 있고 검사 치료도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핀란드는 국내에서 PCR 검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검체 자체를 보내 검사를 한다. 한국 방역 체제는 꽤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 앵커라는 사람은 정말 모르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진 및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번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또 미야네 앵커는 일본의 전문가들도 확진자 수에 따른 검사를 따라잡지 못하면 한국의 도움을 받자는 전문가들도 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일본 거주 한국인 누리꾼은 일본에 살아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방송 절대로 한국을 칭찬하는 방송이 아니었다. 되려 검사 많이 하면 의료 붕괴한다고 거짓 소문 퍼뜨렸던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저희가 궁금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도 한국 도움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한국 도움 받고 싶으니 아부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이번 사태 확진자 수는 19일 하루 동안 374명 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다중 밀집시설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용자가 몰리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주요 역 인근이나 번화가의 인파는 이번 사태가 일본에 확산하기 전인 휴일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파가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오사카시의 상업시설 밀집 지구인 우메다로 감소율이 86.9%에 달했고 이 밖의 주요 지역의 인파 감소율은 도쿄 신주쿠 79.9%, 삿포로역 68.8%, 교토역 72.2%, 나고야역 77.6%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바라키 현소재 미토역 인근과
기우현, 기우역 인근이 각각 55.9%로 인파 감소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 주요 역의 인파가 긴급사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과 비교해 30%에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이바라키현은 빠친코 업체에 휴일을 요청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현 경계 지역에 있는 빠친코 매장은 지바나 사이타마 등 인근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이 주차되는 등 원정 게임을 하러 온 이용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바라키현 남부 모리야시의 한 빠친코 주차장에는 차량 150대 이상이 늘어섰고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도쿄 시나가와구의 상점 밀집 지역인 도고시 긴자는 이번 사태 전보다 인파가 줄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붐볐고 점심때는 대기자가 늘어선 음식점도 눈에 띄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다수의 주민은 강제력이 없음에도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을 수용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소수를 통해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PCR 검사가 제한적이라서 미확인 감염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마스크 정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떻게 이번 사태를 종식시킬지 의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